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의 명예 교수로 있는 한문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러한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ETG 한국 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Implementation of EDOCAT Main Device on STM32 이런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아젠다를 보시면은 PC가 아닌 인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이더캣 마스터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개념은 이더캣 메인 디바이스와 이더캣 서브 디바이스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보통 이런 이더캣 마스터, 그러니까 이더캣 메인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미들웨어로는 LWIP,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주르 RTOS 쪽에서는 네덱스 듀오 또는 이제 BSD 로우 이러한 그 네트워크 미들웨어를 주로 사용해서 이더캣 메인 디바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세로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제 RTOS가 사용되는 추세인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RTOS로는 FreeRTOS하고, FreeRTOS는 이제 아마존 쪽에서 만든 RTOS가 되겠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아주르 스라덱스가 많이 RTO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ST 회사의 메인 CPU인 STM32 F769 칩을 사용한 디스커버리 킷 보드에서 아주르 스라덱스를 이용해서 이더캣 메인 디바이스를 만든 내용을 좀 발표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뒷부분에 시간이 되면은 Q&A나 또는 제가 이 이더캣 메인 디바이스 관련 또는 메인 슬레이브 관련 제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더캣 서브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더캣 슬레이브 쪽 기능이라고 하겠죠. 타겟 보드로는 인피니언 회사의 XMC 4800 릴렉스 키트를 서브 디바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 보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더캣 메인 디바이스는 STM32 F769 디스커버리 키트, 이게 한 12,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캣 서브 디바이스는 인피니언 XMG 4800 릴렉스 키트, 이것도 뭐 한 그 정도 가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쭉 이더캣 메인 디바이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좀 소개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나 2022, 이게 이제 이더캣 메인 디바이스를 공부하는데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샥이라고 해갖고 이더넷 패킷 분석할 때, 모니터링 할 때, 또 그 다음에 이더캣 패킷을 좀 만들어서 가상으로 좀 실험해 볼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넷스캔 툴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M 쪽을 칩을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TM32 큐브 ID 이거 소프트웨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디바이스에서는 STM32 XMC 4800 릴렉스 킷에서 돌아가는 데이브 ID, 인피니언 회사에서 만든 ID가 되겠죠. 데이브 ID.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슬레이브 스택 코드 툴, 요게 필요하죠. 요게 이제 그 슬레이브 쪽에, 그러니까 서브 디바이스 쪽에, 이렇게 서브 디바이스 쪽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ETG의 멤버 가입을 해야만 이 다운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 크게는 6가지 소프트웨어를 핸들링에 조금 자유자재로 핸들링할 수 있어야 메인 디바이스나 또 슬레이브 디바이스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현한 타겟 피처는 이제 요 노란색으로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켓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이더켓 스테이트 머신 기능이라든가 사이클릭 커뮤니케이션 이건 PDO 관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메일박스 서포트 기능이 좀 요거는 이제 COE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Can Application Layer of Ethercat 이게 이제 COE인데 COE 기능은 이제 메일박스 기능을 통해서 이더켓 쪽의 메일박스 기능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슬라이브 디바이스 간의 클락 동기를 위해서는 이제 디스트리뷰트라는 클락 기능.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제가 이제 구현을 해서 프로그래밍 해본 경험이 되겠고, 요것도 이제 지금 제가 구현한 메인 디바이스에서는 이 기능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요 녹색으로 표현된 기능은 아직 제가 프로그래밍 하진 않고 경험해보진 못한 내용이 되겠는데 요 중에서도 뭐 EOE, FOE, SOE, VOE 그 다음에 다이고노스틱 피처가 이제 점점 추세 많이 연구되는 추세죠. 전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도 일종의 다이고노스틱 피처를 좀 반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포먼스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는 저는 아직 공부를 안 하는데 요 자료가 아마 크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앞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SSC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ETG 멤버십에 가입이 돼야 되겠고 저는 전북대 그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요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해갖고 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사이트에서 조금 이더켓 메인 디바이스하고 관련해서 공부할 때 도움되는 사이트가 바로 요 G사이트가 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사이트 가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이 소스 코드에 기반해서 메인 디바이스 프로그램을 좀 구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다 아실지 알고 계신 내용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더켓은 뭐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더켓 프레임을 보내고 받고 하는 내용인데 이더켓 프레임 자체의 프레임이 로우 이더넷 프레임이 되겠죠. 어쨌든 이 메인 디바이스 메스터라고 기존에는 메스터라고 했는데 메인 디바이스에서 이제 슬레이브 서브 디바이스 쪽에 이제 이더넷 프레임이죠. 로우 프레임을 던지게 되면은 각각의 해당되는 그 슬레이브에 해당되는 입출력 데이터들을 여기에 이제 쭉 넣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킹 카운트 값을 세팅해서 보내게 되겠죠. 지금같이 이게 지금 슬레이브가 i개가 있으면은 최종적인 워킹 카운트, 익스펙테이션 워킹 카운트가 이제 i가 되겠죠. 그 되돌아온 값이 i가 되면은 슬레이브 i까지가 모든 처리가 완료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각종 서브 디바이스에서 제어될 어떤 파라미터들의 값을 보내고 또 작동되는 파라미터 값을 받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이제 리얼타임으로 처리되는 내용이 이제 PDO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이 아니고 각 슬레이브의 어떤 파라미터 정보를 받아보거나
세팅하려고 할 때는 SDO라고 해서 이게 이제 캔오픈에서 많이 사용되는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메일박스를 통해서 COE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SDO가. 그래서 이제 뭐 SDO 안에는 이제 뭐 오브젝트 딕셔너리라든가 오브젝트 리스트 이러한 개념들을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은 이제 캔 오픈을 많이 사용하신 분은 뭐 이 내용이 그렇게 뭐 오브젝트 딕셔너리라든가 오브젝트 리스트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캣 패킷 핸들링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물론 이제 메인 CPU에서 처리를 하겠죠. 이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OWN, 그러니까 ONBC라고 해서 마스터가 지금 RX 버퍼를 사용하느냐, 지금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의 주인이 DMA냐, CPU냐라고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ONBC 대인데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RX 데이터 버퍼라든가 TX 버퍼 이 두 개를 DMA에서 처리하느냐, CPU에서 처리하느냐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맥엔진이 이제 DMA 기능으로 이제 RX 버퍼나 TX 버퍼 접근하는 그런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DMA 데이터 버퍼, 거기에 캐시 핸들링, 여기는 non 캐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캐시 핸들링으로 이게 이쪽이 일반적으로 램 메모리라 일반적인 그 인베디드 쪽의 램 쪽은 캐시 기능이 돼 있을 공산이 큰데 특별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아까 요 디스크립터 쪽 버퍼라든가 버퍼 데이터 버퍼 영역이라든가 또는 버퍼 디스크립터 쪽의 영역은 넌 캐시 쪽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요 메모리 영역을 특별히 별도로 정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X, RX 디스크립션 섹션, TX 디스크립션 섹션 하고 그다음에 어레이 쪽, 그러니까 버퍼 쪽이죠. 버퍼. 여기는 특별히 RX 버퍼 쪽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쪽을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지정해서 이쪽은 넌 캐시로 처리하는 게 좋다. 이런 구체적인 이제 실예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DMA 디스크립터 컨셉을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먼저 일반적인 그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택해서 메인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맥 기능이 들어있고 맥 기능 아래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처리하는 DMA 기능이 꼭 들어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RX 버퍼하고 메모리 쪽으로 연결되는 거기에 이제 FIFO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FIFO 그다음에 TX 버퍼 FIFO 쪽 요러한 그다음에 제가 사용된 것은 이제 RMII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데 MII도 되지만 RMII 그러니까 Reduced Media Interface 내용이죠. 요렇게 해서 실제 이제 여기 하드웨어 이더넷 피지컬 레이어 요런 하드웨어 기능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는 요 디스크립터 쪽의 링 디스크립터 리시버 쪽 그 다음에 트랜스밋 쪽 TX 쪽 RX 쪽 디스크립터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고 요 놈이 실제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버퍼니까 TX 버퍼, RX 버퍼 이거를 이제 몇 덩어리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이 디스크립터가 이제 개수가 정해지죠. 이 디스크립터 개수에 의해서 이 덩어리의 개수도 같이 대응이 되는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나 여기를 이게 다 이제 메모리잖아요. 램에 접근할 때 CPU가 접근하느냐, 이제 DMA가 접근하느냐 하는데 통상적으로 패스트한 처리를 위해서 이제 여기 요 엔진 하드웨어 엔진 쪽에서 맥 엔진 쪽에서 이제 그 DMA 하드웨어 쪽이 이제 접근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영역은 여기는 뭐 이제 그림상으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쪽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쪽 디스크립터 내용하고 요게 DMA 디스크립터 타입 뭐 이렇게 RX, TX 그 요쪽 버퍼는 이제 아까 어레이 조금 전에 얘기한 여기서 이제 요 RX 버퍼, TX 버퍼, 어레이 그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요 우리 STM 쪽의 매뉴얼에서 쳐다본 RX 쪽 디스크립터 쪽의 구체적인 컨트롤 레지스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메인 디바이스 네트워킹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LWIP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X, 아주르 RTOS 스레드X에서는 네덱스 듀오라고 하는 요 네트워크 스택을 미들웨어죠. 요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또 뭐 로우 소켓 인 BSD, 그러니까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BSD 쪽에서 특별히 그쪽에 BSD 로우 패킷 핸들링 쪽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요거로 처리를 요거를 갖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도 처리도 해봤고, 이거로도 처리도 해봤고, 이거로도 처리도 해봤고, 요거는 상당히 헤비해요. 내용이 미들웨어가 상당히 헤비하고, 이거는 좀 쓰기에 따라 이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추세가 인비디드 시스템에서 왜 RTOS를 많이 쓰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좀 돕기를 위해서 제가 좀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했는데, 이게 요즘에 GPU들이 코스트는 다운되면서 성능은 상당히 우수해졌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코딩하는 추세가 한 엔지니어가 전부 다 프로그래밍하는 기존의 베어메탈 코딩 방식에서 이제 그 팀들 간의 작업을 나누어서 그걸 뭐 패러렐 팀 코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추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1인이 다 한 프로그램, 한 모니터 프로그램 다 구현하는 것보다는 스레드로 나눠갖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팀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추세가 이제 미래의 코딩 방식이죠. 인베디드 쪽에. 그래서 RTOS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TOS 중에 아마존 웹 서비스 쪽에서는 FreeRTOS,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아주르 RTOS인데 지금은 이제 스레드X 또는 이제 이클립스 스레드X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사용해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에서도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안드로이드 OS에서 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크게는 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추세가 돼요. FreeRTOS도 사용해 봤습니다. ST에서. 그렇지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구현된 내용을 보면은 스레드 1에서는 이제 심플 테스트를 하나 가동을 하고, 스레드 2에서는 이캣 가동하는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SOEM을 조금 스타디하신 분은 요 내용을 알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것은 그냥 함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를 두 개 가동해서 하나는 이제 정규적인 딜레이 시간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타이머와는 이제 OS, 그러니까 여기 RTOS 쪽에 사용되는 이제 타이머가 되어 있는데,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OS 딜레이라든가 wait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제 지연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 이것들이 이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넷 미들웨어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아마 BSD 로우 패킷 핸들링 쪽을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자, 코드 스트럭처를 대략적으로 뭐 이게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STM32에서 아주르 RTOS 갖고 스레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미들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원 여기 SOEM 관련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약간 모디파이해서 이제 사용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OSAL 쪽에 펑션 기능을 좀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스템틱 쪽 갖고 이제 구현이 되는데, 요거하고 연결된 게 타이머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쪽, 여기 아주르 RTOS 쪽에서 이제 스레드를 만드는 대목의 얘기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바이트 TX, 이게 TX가 스레드의 약자였어. 스레드 바이트 올로케이션을 먼저 하고 스레드 만들고, 올로케이트하고 스레드를 만드는데, 스레드 두 개를 만들어 갖고 하나는 심플 테스트, 하나는 이켓 체크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디폴트 테스트가 이제 이게 또 심플 테스트를 약간 변형했고, 요 안에 슬레이브 인포 내용을 더 한번 돌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보를 EEPROM 슬레이브 디바이스에 있는 EEPROM 정보를 가지고 이게 어떤 슬레이브 기능이 IO 기능이 어떤 건가를 찾아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퍼스트 태스크는 이제 이렇게 체크 기능을 좀 했고요. 여기 이제 OS 슬레이브 마이크로 세컨드 이런 기능들이 좀 발휘되게 해놨잖아요. 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X 쪽에서 이제 HAL 이더넷 RX 쪽에 allocation callback 함수를 잘 구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 구현하는 내용이 이렇게 좀 코딩으로 소개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제가 짠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더캣 리드 데이터 쪽에 이제 핸들링, 여기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요 HAL 이더넷 리드 데이터는 ST 회사에서 만든 BSP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데 거기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또 RX 링크 콜백 함수 처리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이게 PDO 관련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인덱스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RX PDO 쪽에 인덱스 사용하는 범위는 0x1400에서 15FF, TX는 1819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딕셔너리, OD, 오브젝트 딕셔너리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 사용되는 인덱스는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된 이제 PDO에서 사용된 인덱스들을 본 거죠. 일시 일지 쪽, 일시 일지 쪽에 여기서 4개를 뭐 사용했다고 하고, 각각이 하나, 둘, 셋, 4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RX PDO 쪽으로, RX PDO, 그러니까 일시일리는 RX PDO가 쌓인데, 여기가 1600, 1601, 1602, 1603
예를 들어서 4개의 RX 입력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00, 그러니까 여기서 1600,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1600으로 이제 값이 매겼는데 1600으로 다시 또 인덱스로 연결돼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 느 주소에 매핑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서 거기 내용을 또 보면은 70x7000, 그러니까 70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도 인덱스인가 이게 하드웨어 주소인가 이렇게 이제 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 0x700, 그러니까 이것도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요 0x700 인덱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널로그 아웃풋이다 하는 내용이죠. 16빗을 갖는 어널로그 아웃풋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널 2 같은 경우, 채널 2 같은 경우도 뭐 하나 해갖고 하나 갖고 있고 0x700 인덱스에서 거기도 이제 어널로그 아웃풋이다. 그 다음에 1413 같은 경우는 이제 TXPDO 내용이고 개수가 6개. 근데 그 중에 이제 3개만 이렇게 샘플하고 그것들이 이제 또 1A00, 1A01, 1A40 뭐 이렇게 연결돼 있고, 1A00 가면 거기 9개가 들어있어서 각각 이제 한 빗 해서 여기가 비트 정보, 여기는 이제 비트 정보인데 그 주소는 인덱스 6000의 정보를 활용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데이브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실질적인 인덱스 값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600, 뭐 1200, 12, 1413, 600, 700, F000 뭐 이렇게, 또 여기 제너럴 오브젝트 딕셔너리 쪽에 사용되고 있는 인덱스 1000, 뭐 여기 1700, 1732, 1733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슬레이브 인포 쪽의 정보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서브 디바이스에 접근해서 거기 EEP롬에 접근해서 거기 EEP롬에 있는 정보를 챙겨보면은 이게 이제 메일박스 COE나 메일박스 통해서 이제 챙긴 이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원 EEP롬 접근해서 이제 챙겨본 정보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이제 아까 얘기한 인덱스들에 대한 정보들을 또 챙기고 또 인덱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챙겨 보면은 얘가 이 서브 디바이스에는 어널로그 인풋, 어널로그 아웃풋,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이 어떻게 핸들링 하면 되겠다, 이런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보인 내용은 이제 실제 이제 I/O 핸들링 해갖고 메인 디바이스의 가장 키포인트인 내용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퍼포먼스를 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 아웃풋 하면서 여기 이제 시간 표시가 한 320 마이크로 세컨드 경우, 그러니까 타이머 1 쪽에서 이제 인터럽트를 10 마이크로 세컨드, 40 마이크로 인터벌을 갖고 이제 찾은 내용이 되겠는데, 이때 통상적으로 한 1000개 패킷을 보내고 받고 PDO 처리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평균 한 인풋 아웃풋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2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걸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OSAL 쪽의 처리는 이렇게 이제 뭐 여기 IP 섹션 쪽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프로텍션 쪽 처리를 해서 캐시 기능, 인스트럭션과 데이터 캐시 기능 발휘시키고, SRAM 쪽에 16kB 쪽의 내용에 사용하게 되고, 데이터
타이틀리 커플드 메모리라고 해서 데이터 쪽에 내용이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러한 정보들을 잘 좀 이해하시고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more fast performance로 해서 캐시잉을 좀 발휘한 경우에 예시를 좀 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SRAM이라든가 데이터 이쪽은 뭐 따로 별도로 캐시 기능 발휘할 필요는 없는데 SRAM 쪽은 캐시 기능, 데이터 캐시 기능 발휘시킨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조금 올라서 한 160 마이크로 세컨드에 한 번씩은 PDO 처리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발휘됐다. 이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SDO 서비스 데이터 오브젝트 기능은 이제 컨셉은 캔오픈 쪽, 그러니까 COE 쪽, 캔오픈 쪽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쪽이 쉬울 거예요. 그래서 COE인데, 캔 오버 이더넷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메일박스 기능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서버 디바이스의 컨피그레이션 또 파라메터 접근을 해서 세팅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 트랜스미션은 아닙니다. 이게 PDO하고 좀 다르죠. not cyclic이고, 그 다음에 CIA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 관련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 캔오픈 쪽. 그 다음에 이제 SDO를 통해서 PDO 매핑 정보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발표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이러한 2005년도 4월 28일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25년 3월 28일 요거는 이제 PC에서 돌아가는 이더캣 마스터 기능이 되겠는데, 내용은 이더캣 컨피그레이터 기능하고 좀 비슷합니다. 튜닝캣 컨피그레이터 내용하고.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2022 여기서 C 지금 프로그램에서 전투에서 폼 기능을 발휘해 갖고 이렇게 표시 요런 하고 여기서 이제 있고, 이렇게 PDO 그다음에 입출력 내용을 처리하고 여기 뭐 상태 서브 디바이스 상태 오퍼레이션이냐 아니면 뭐 프리 오퍼레이션이냐 이렇게 하고 읽고 쓰고 하는 내용을 좀 처리.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여기가 필름 다 정보도 이렇게 땡겨 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요거를 이 한번 필름 정보를 더 이건 PC 기능에서 이쪽에 처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끄집어서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도움이 좀 보기 좋게 여기를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헥사 코드 말고 또 ASCII 코드로 또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가 좀 더 좋은 정보가 보이. 자, 그리고 뭐 쭉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이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자세한 제가 성공시킨 사례들은 이런 유튜브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28일 거, 1월 16일 거. 여기는 이제 아주로 RTOS의 네덱스 듀오하고 BSP 로우 패킷 갖고 좀 핸들링하는 데모. 그 다음에 RTOS는 없이 LWIP 갖고 구현한 데모가 한 2024년 9월달. 여기서는 좀 이제 RTOS를 사용 않고 오다 보니까 이제 심플 테스트 기능만 발휘되고, 그러니까 PDO 기능은 발휘되고, 요
요 자체에 지금 서브 디바이스가 어떤 상태인가 스테이트 머신 챙기는 이캣 이캣 책 기능은 이제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서브 디바이스를 접근하는 때 좀 그래픽 처리를 좀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유니티 프로그램, 게임 개발용 유니티 프로그램하고 실제 아까 개발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이제 C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해갖고 슬레이브 기능 쪽에 이렇게 그래픽 처리를 좀 화려하게 하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이렇게 메인 디바이스라고 보겠죠. 메인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연구에 혹시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